예,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37번째 시간이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회죠.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빨리 당장 달려들어 가지고 흡수하세요. 기회가 아니라고 떠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가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한 개 블록으로 5일 동안 초집중해 가지고 3명의 신규색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실천하셔 가지고 새로운 테크닉을 갖다가 학원 확장에 골고루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 파악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수준이 그대의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파악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파악할 때 자기 현재 수준에서밖에 파악을 못합니다. 초월자 입장에서 파악을 못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본인의 모습을 그 엄마가 바라보는 모습이나 또는 선생님이 바라보는 모습이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는 대통령이 그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파악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 수준에서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객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로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본인의 소득 등급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등급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00만 원 이상이면 1등급, 그죠? 소득이.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이면 5등급, 200만 원 미만이면 9등급이고요. 200만 원 이상이면 8등급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등급이 나왔죠. 이렇게 등급을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아주 명확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절대로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대학 교수님이 있습니까? 대학 교수님인데 월급 300만 원짜리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교수님이란 타이틀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월급이 300이고 더 오르지가 않아.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7등급입니다. 그럼 7등급에 속하시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짜증이 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중학생이라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으면은 일단 1등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공부만 했지 뭘 알아요? 응? 책이나 볼 줄 알았지 뭘 알았냐고. 또 본인이 교수직을 맡고 있는 그 학과가 그렇게 그 가치가 있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로 따진다면은 이게 세상의 돈 값어치가 이상해집니다. 소방관은요? 소방관 월급 얼마입니까? 공무원 월급 받잖아요. 그리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근데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들은요? 즐겁게 먹으면서 돈 법니다.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어요? 그 예능에 나온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더 잘 벌잖아.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근데 소방관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려고 그래요? 소방관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근데요, 소방관은 그 일이 필요한 순간이 되게 적어요. 일종의 보험가도 같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요, 늘상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늘상 그런 분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맨파워가 달라요. 맨파워가. 그 자본주의는 맨파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고 계신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주제 파악을 좀 하고 들으세요. 본인은 7등급 수준에서 봐야 되고 본인의 등급을 향상시킬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주제 파악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 파악을 하셔야 돼요. 1인 영어 학원 운영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영어 실력 이꼬로 하고 자신의 그 등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어가 1등급이건 울트라 슈퍼로 영어를 잘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잘하는 것 따지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지하고 있는 애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걔가 뭐 문법이 틀린 말 할지라도 소통되는 영어로는 걔가 짱 아닌가요? 적어도 마이너리고 미국 그 하위층들이 쓰는 언어에서는 슬랭까지 포함해서 다 알아듣고 다 구사할 거 아니야. 근데 걔는 돈 못 벌잖아. 응? 이해됐죠? 그러니까 영어 등급하고 자신의 실력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운영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죠? 이 ISS 파악하려면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타임 플러스 1을 꼭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 I는 소문자고 T 대문자 M하고 인지
time int money and energy. 그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영상으로 듣는 것하고 저하고 직접 컨설팅을 받으며 듣는 것하고 컨설팅을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보는 것하고 느낌이 완전 들리고 다르고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직접 컨설팅을 체험하려면 비용을 제불해야겠죠. 근데 공짜로만 계속 하시겠다면 계속 모르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에너지를 갖다가 돈과 에너지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죠? 그 작업을 할 때 그 에너지에 속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에너지에 속하는 게. 에너지에 속하는 거는 생각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말 에너지가 있고 행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죠.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3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3M 미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몸, 말, 맘, 말, 몸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극한값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돌았을 때 한 개 더하라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을 3등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하고 관계입니다. 저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아이디어 창출을 매일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끌어올리는 거고 원장님의 돈 버는 기술도 끌어올리고 돈 버는 시야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귀한 작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원장님은 매일같이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 관계 같은 경우는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동종업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 D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UFD를 3등분 해가지고 거기 원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해 나가면서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그쵸? 돈을 보셔야 됩니다. 돈이 결국 뭐예요? 그 공간 속에 제가 원장님이 의식적으로 3등분을 하지 않아도 원장님이 속한 공간과 원장님이 속한 생활 속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돈과 에너지로 자꾸 생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는 시간에 CCC를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CCC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길바닥에다가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응?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벤츠를 좋아해서 벤츠를 샀는데 그놈의 벤츠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가스가 조금씩 셉니다. 가스랜다. 개솔린이 조금씩 새요. 근데 그 개솔린을 수리할 돈이 당시 그 친구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끌고 다니니까 그 기름이 그냥 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 차를 갖다가 원장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CCC를 매일같이 안 하고 계시다면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저희 TT들하고 새로 저를 만난 분들한테 대한 사상교육이 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매일같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 있어야지만이 멘탈이 돌아옵니다. 쓸데없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죠. 아침 학원, 나는 부자야 뭐 이런 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외치면은 뭐 기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당김 해가지고 뭔가가 본인한테 올 것 같습니까? 본인이 초능력자예요. 응? 뇌파만 가지고 막 움직이게 합니까? 그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자기계발서에 뭐 초긍정적이다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긍정적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데 시험 볼 때 생각하세요. 기분 좋게 공부 안 했더니 점수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그럼 기분 나빴는데 공부를 졸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오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성적이라는 건 결과물이잖아. 이 결과물을 내려면은 액션,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 그 행동을 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쁨 상관없어요. 행동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거. 밥 먹어봐. 기분 좋아서 밥 안 먹어봐. 배고파요. 기분 나빠도 배고픕니다. 밥 먹으면 배가 빵빵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인드셋 잡는 게지 그냥 동기부여처럼 그냥 술 먹은 것처럼 기분 뿅 가가지고 지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응?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니까. 자, 그럼 이제 그 153 전략을 또 얘기합니다. 저는 153 숫자에 대해서 맹신하는 게 있습니다. 맹신. 예,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법의 숫자입니다. 153은. 153 전략인데 한 개 블록으로요. 한 개 블록으로 그 5일 동안 초집중해가지고 3명의 신규생을 모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명의 신규생이라는 건 결과물이죠. 결과물이니까 이건 원장님들께서 작은 성공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블로그는 다 있습니다. 블로그는 다 있고요. 이 블로그를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 같습니까, 원장님? 그죠? 블로그에는 뭐니 해도 이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정리하는 과정이 ISSS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이 중복 설명을 제가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튜멘토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뭐 그 깊숙하게 알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해도에 딸려 있습니다. 본인이 5등급이면 5등급만 이해할 것이고 9등급이면 9등급만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이해했어, 이때 조심해야 되죠. 자기 나름대로 이해는 했는데 뭐가 됩니까? 5등급 수준에서 이해한 겁니다. 9등급 수준에서 이해한 겁니다. 그럼 본인이 이해한 수준을 끌어올려서 주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등급 이상인 사람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즉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그 멘토한테 돈 쓰는 게 싫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겠다, 그럼 여기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럼 평생 등급이 밑에 있는 것 중에 머물겠죠. 저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저를 활용하는 길인데 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멘토를 활용하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활용해 보세요. 또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블로그 강사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래요. 많이 당했고 자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걸 배웠는데 안 되는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믿어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믿을 거죠.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나가시고요. 믿음을 가질 거면 계속 들으세요. 믿음을 가질 때 중간에 조금이라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플러스고 의심은 마이너스인데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은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죠. 미약 믿으실 거면 전투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으신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각각의 SS가 하나의 그 포스팅이 돼야 됩니다. 포스팅. 이 포스팅은 어떤 포스팅이 돼야 될까요? 그죠? 각각의 포팅 같은 경우에는 포팅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포팅 내용에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그 운영 방식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학원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들을 때 같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장님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남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되고 차별화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표현한 말이 되게 많습니다. 차별화라는 말도 하고 스티브 잡스는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think different 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해라. 그 문법도 틀린 영어를 막 쓰죠. 원래 think different이잖아요. think different인데 얘는 갖다가 li를 빼버려가지고 think different 해가지고 형용사로 써버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차별을 둔다는 겁니다. TD죠. TD.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라는 게 뭐겠어요? 차별화하라. 남다르게 생각해라. 그게 정체성입니다. 남하고 똑같은 정체성 하면은 될까요? 안 되겠죠. 바로 그런 색다른 포인트를 아주 섬세할 정도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포팅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지 않은데 오겠습니까? 매력적이라는 게 오지 않죠. 그럼 뭐 일단 제가 적어놓은 제목부터 보세요. 한 개 블로그로 5일 동안 초집중해서 3명의 신규생을 확보한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 한 개 블로그 가지고 5일 동안 초집중해서 3명조차 신규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블로그 왜 합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할 때 거기다 뭐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규생 확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신규생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디다가 돌리고 있죠? 노출이 안 된다. 상위 노출이 안 된다. 뭐 플레이스가 안 된다. 다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상위 노출 안 돼도 애들 모을 수 있고요. 심지어 검색 노출조차 안 돼도 애들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검색 노출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한 명만 들어와도 그 한 명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로그 가지고 초집중하는 방법인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할 때 원장님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얘기해 주셨던 위에 얘기했던 정체성하고 운영 방식하고 실적하고 차별화된 거 이걸 매력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매력적이라는 거를 좀 잘 풀어서 해야 되는데 이 매력적인 거는 누가 보기에 매력적입니까? 이 매력적은 누가 보기에 그렇죠. 원장님의 타겟층이 보기에 그래야 됩니다. 타겟층이 보기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원장님이 보고 매력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전단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블로그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온라인 전단지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온라인 전단지처럼 원장님의 블로그를 꾸며놓으면은 볼까요? 원장님만 자세히 봅니다. 남들은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딱 광고인지 아니까. 무슨 영어 학원 뭐 합니다. 그럼 딱 봐도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학원 관심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SNS 들어와서. 그걸 찾는 사람이는 그걸 보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을 수가 없는 포스팅이죠. 그 조회수가 높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엄청 자세한 거 때려박잖아. 응?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 놓고 왜 원생이 안 와? 안 오게 해놨으니까. 안 오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팅 작성을 갖다가 매력적으로 타겟층이 보기에 해야 되니까 이게 타겟층이 원하는 그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문제 해소. 문제 해소가 있어야 돼요. 문제점이라는 거는 그 뭐 영어 학원 블로그의 문제는 뭐겠어요? 성적 향상 아닐까요? 성적 향상이겠죠. 근데 이 문제 해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 답을 다 가르쳐 줘야 되냐? 물론 가르쳐 줘도 좋죠. 근데 가르쳐 줘서 그 문제 해결이 다 될까요? 배우면은 문제 해결이 다 될까요? 원장님이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과정을 영화로 봤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배운 방법들을 바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글로써 어떤 책에 나온 방법을 봤어요. 방법을 보고 방법대로 바로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원장님은 그걸 자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린 거? 감은 오죠. 무슨 얘기하는지. 감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막힐까요? 내 정체성이 뭔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나의 실적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나의 차별화를 어떻게 원만하게 전달을 하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 느끼시죠? 타겟층, 나의 타겟층이 뭐지? 초중고 다야? 아니면 성인이야? 초중고 중에서 어떤 거지? 뭘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고민의 영역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전문가 영역입니다. 근데 원장님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편안하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법을 대놓고 가르쳐 드려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응?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딱 그럴듯한 얘기죠. 왜 못하냐? 원장님은 5등급이기 때문에 5등급 수준 내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고객이 원하는 건 5등급 수준을 원할까요? 아니면 1등급을 초월하는 수준을 원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원장님은 영화를 볼 때 5등급 수준의 영화를 봅니까? 돈 안 내잖아. 5등급 수준의 영화가 뭐야? 애들이 만든 실험적인 영화들. 보긴 보죠. 자기 제자들이 만들었거나 뭐 자기 애가 만들었다니까 보긴 보는데 그걸 돈 내고 가서 보냐고.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원장님의 포스팅은 5등급 수준, 9등급 수준으로 해놓고 그걸 고객이 와서 감동해가지고 등록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까? 이제 좀 감이 오셨습니까? 포스팅이 이걸 갖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한다는 거는 고객이 보기에 1등급 느낌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고객이 보기에 1등급.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응?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는 이 블로그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대대적인 이제 홍보를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홍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주로? 홍보 주로 어디다 하세요? 일단 동네에다 하셔야겠죠. 응? 동네 홍보는 어떻게 하라서 제가 CCC로 하라고 했죠. CCC. CCC 별거 아닙니다. 응? Call Contact Capability 약자로 제가 씁니다. CCC라고 그러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CCC. 말하기도 편하고 콜드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콜드 컨택. 콜드 컨택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니까 막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 방법도 제 영상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콜드 컨택. 콜드 컨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죠? 그리고 맘카페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맘카페. 맘카페 뭐 그 하나 해놓고 올리는데 뭐 시간 걸리나요?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그죠? 맘카페도 하나 노출시켜놔야 됩니다. 맘카페. 맘카페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맘카페에서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안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돈 10만원짜리네 20만원짜리네 그러지 말라고요. 어차피 광고하는 거 20만원짜리 올려보고 70만원짜리도 올려보고 100만원짜리도 올려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럼 100만원짜리 원장님이 광고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광고를 어떻게 쓸 것 같나. 진짜 극단적인 노력에서 매력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매력적으로 쓰겠죠. 100만원짜리니까. 응? 근데 만원짜리 올린다 그러면 대충 씁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본인도 모르게 자본주의 노예가 되고 찌들어 있다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대충 듣고 있죠. 대충 듣고 있는데 왜 대충 듣는지 아세요? 무료로 듣고 있기 때문에 대충 듣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을 갖다가 돈을 받고 듣고 있다면 엄청 열심히 듣겠죠.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줘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하려는 태도도 안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맘카페 다음에 이제 각종 SNS 중에서 원장님도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당근 동네 하는 거 당근 같은 데도 해야겠죠. 당근 해야 됩니다. 기본 이거는 뭐 거의 기본으로 깔리지 않나요? 동네 전단지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이게 아닌 것 같긴 하죠, 좀. 그죠? 예.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제가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홍보를 하고 있죠. 모든 교육은 홍보 활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 활동을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홍보한다 그랬습니까? 원장님들 교육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몰랐던 거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홍보 활동한다고 비난을 하십니까? 그 비난하는 자체가 웃긴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다 살짝살짝 홍보를 넣는 걸 못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홍보하는 것도 자신감 있어요. 왜 그러냐? 원장님한테 도움되는 거거든. 이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 떳떳하고 투명하게 홍보하고 있지. 제가 뭐 은큼스럽게 이렇게 안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응? 대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는 거는 그 바로 이제 이 전체 초집중하는 것에서 이게 핵심에 들어갑니다. 핵심. 바로 이 핵심 부분을 해줄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핵심 부분. 핵심 부분은 별건 아닌데 그 별거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교육 받으시는 분하고 교육 안 받으시는 분하고 차별화가 안 생기잖아요. 물론 이 내용을 실천할 때도 차별화가 생기지만은 그 플러스 알파 정도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5위냐가 궁금할 겁니다. 제가 계산한 거는 초보 블로그를 놓고 계산을 한 거예요. 초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정체성 타겟 잡는 걸 갖다가 제가 주로 이틀 정도 잡습니다. 하루 이틀. 왜냐면 그리고 학원 분석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확장을 할지, 인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수용이 될지 그것까지 봅니다. 왜냐면 광고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블로그든 뭐 맘카페든 전단지든 나가게 되면 붙어있는 시간이 그날 5일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오래 가고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세팅을 한 것하고 일치돼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막 불규칙하게 그때그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장 3명은 모을지 모르지만은 그 3명 이후를 대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대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니까 뭐 별거 없다, 뭐 일반적이다 그러는데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매력적인 포스팅이 먼저 돼 있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매력적인 포스팅. 이 매력적인 포스팅 때문에 끌려오는 건데 이 매력적인 포스팅이 끌려오게 되면 모든 홍보가 다 쉬워집니다. 모든 홍보가 다 쉬워지는데 이걸 갖다가 원장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원장님들이 여태까지 작성했던 것들 있죠. 뭐뭐가 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학년반 특반 과정은 이렇게 되고 교육비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맨 끝에 쓰는 거 있잖아. 알 때까지 가르칩니다. 무한 보충 뭐 이런 거. 아우 촌스러워. 특별반 탄생. 특별반 적어놓으면 특별해 보입니까? 전혀 특별하지 않고 쓰레기로 들리죠. 프리미엄 클래스. 프리미엄으로 들립니까? 돈만 많이 내고 별거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건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매력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이겠어요? 감성적이겠어요? 응? 당연히 감성적이지. 예쁜 여자 보면은 걔를 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우리가?
예쁘다 그러면 일단 감성적으로 예쁘다 느낌이 오지. 잘생긴 거는요. 잘생긴 남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막 뛰잖아. 응? 잘생겼다는 그 순간부터. 안 그래요? 갑자기 차은우가 옆에 있다 생각해봐요. 응? 여자 원장님들. 오, 이렇게 예쁜 애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매력이라는 거는. 근데 이걸 이성적으로 막 꼼꼼하게 따져놓는다. 물론 그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 몇 명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런 애들만 받으면 된다. 그 원장님은 수업 자체가 이성적으로 가르칩니까? 어우, 만약에 이성적으로만 수업을 하고 계시다면 원장님의 클래스는 졸라게 재미없을 겁니다. 졸라게 지루할 겁니다. 누가 들어요? 그 원장님의 수업이 점수 올리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것으로 알려진 클래스에 한해서만 들을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절대 안 듣죠. 그 지루한 걸 왜 듣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냥. 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지루하면서도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성이 있고 지루한 사람을 뒤따 싫어합니다. 진정성이 있어도 우리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본인은 안 그렇습니까? 본인도 그렇잖아. 응? 진정성만 그득한 사람을 좋아하냐고. 어? 저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아우, 그 얘기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저는 바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대화 조금만 해야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듣는 순간 저는 아,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 원장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독실한 이슬람입니다. 아우,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스트레스 팍 올라가죠, 그죠? 어? 다행히 의외로 그 이슬람권을 가보거나 또는 이제 그 불교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외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편해요. 또 얘기를 갖다가 툴툴 합니다. 응?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종교하고는 또 별도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실한 이런 거 들어도 저도 편안하게 반응을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홍보할 때 이제 돈 안 들이는 홍보가 평소에 그 동네에 대한 그 콜드 컨택이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얘기하기 졸라기 편합니다. 응? 지나가면서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응? 지나가면서 거기서 바로 그냥 세 명이 뭡니까? 세 명에서 다섯 명 그냥 건져내기도 합니다. 응?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저희 튜티님들한테는. 이게 바로 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응? 자, 그러면 이제 홍보할 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감정. 응? 요즘 말로 하면은 감정에다가 뭐 감성에다가 뭐 갬성, 갬성 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이 갬성이라는 어감이랑 감성이라는 어감이랑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죠? 갬성이 조금 뭐라 할까 재치 있는 듯하면서 재미도 있는 듯하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있는 듯한 뭐 그런 뉘앙스가 들죠. 애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저도 쓰다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는데 아마 저희보다 세대가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갬성이라는 것도 국어사전에 올라가겠어요. 지금도 올라가 있나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올라가면은 이때 갬성이란 단어하고 감성이란 단어가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걸 또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갬성은 한자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한자가 원래 감성이 한자가 있잖아. 있는데 그 한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그냥 갬성으로 돼버리는 순간이죠. 소리 글자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그러면 또 단어가 또 이상하게 또 변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느 순간 이 갬성이 아니라 이가 돼가지고 아 게임에서 왔다 뭐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게임과 같은 감성 해가지고 갬성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합니다. 근데 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쪽에 치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극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문구. 그죠? 그럼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면 되잖아. 응? 그게 뭐가 있어요? 어? 그건 오감입니다. 오감. 오감 자극. 오감 자극. 오감 자극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가야겠죠. 오감 자극. 그게 눈에 탁 꽂히게. 이미 다 힌트를 좀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감 자극. 그래서 이게 구체화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오감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는 그 매력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오감 자극할 때 결국 매력적이라는 건 결국 뭘 뜻할까? 그죠?
그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그 꿈이죠. 응? 꿈이고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결과치, 꿈,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것을 뭐 어떻게 느껴야 돼? 오감을 자극하면서 느낄 수 있게 그 홍보 문구가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광고판을 보더라도 순식간에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느껴져요? 그렇죠. 바로 정체성도 느껴지고 차별화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이라는 생각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컨택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컨택.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이 컨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컨택의 단계. 그러니까 컨택 단계를 되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 단계가 콜드 단계겠죠. 콜드가 차갑습니다. 응? 차가운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친밀한 관계로 넘어갑니다. 쿨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쿨한 관계. 그 다음에 쿨한 관계가 되면 좀 따뜻한 관계로 또 넘어갑니다. 따뜻합니다. 등록할까 말까 단계죠. 핫은 뭐예요? 바로 이제 등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네 단계를 좀 멋있는 말로 하면은, 멋있는 말로 이걸 표현해 볼까요?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알아듣기가 좀 더 편하시려나? 이거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콜드한 관계가 우리는 잠재 고객이라는 말을 좀 합니다. 잠재 고객이니까 서스펙, 의심스럽다. 그죠? 너 등록할까 안 등록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쿨하면은 어때? 감한 고객이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프로스펙이라고 표현합니다. 감한 고객이구나. 감한 고객은 뭔가 교감이 있는 겁니다. 교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웜이라는 건 뭡니까? 따뜻해. 너 등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한 다음에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dvocate. advocate이 뭡니까? advocate 하면 이제 옹호자.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이거 그냥 advocate 하는 것보다 사실은 팬이라고 적는 게 낫습니다. 이제 광팬이 된 거죠, 본인의. 광팬이 된 겁니다. 뒤에가 CF를 찍은 겁니다. 이제 SP, CF로 이렇게 기억해주면 훨씬 좋죠. 이게 그 간단하게 모집하는 요 과정에서도 컨택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1차 컨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록까지 할 때도 이 내부적으로 이런 흐름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를 보고 바로 등록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이 판매자 입장에서 이상적이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콜쿨, 웜핫이 느껴지게끔 흐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많습니다. 장치들. 그러니까 상담 신청서도 있고, 그 다음에 로볼이라는 건 이제 뭔가 그 미니북 같은 거, 미니북도 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원장님께서 준비해 놨던 그 홍보물도 있습니다. 홍보물인데 이제 쓰레기 홍보물 말고 괜찮은 거, 줘도 되는 거, 줬을 때 받는 사람이 즐거운 거, 받는 게 막 받기 싫은데 예의상 받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저 홍보물도 원장님들 만드는 거 보면은 되게 못 만들어. 거기다 학원 로고 졸라 박아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쓰라고 준다고. 쓰고 싶냐고. 안 씁니다. 그냥 받고 버립니다, 그런 거. 저희가 거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대편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원장님들은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죠. 자기 전화번호하고 학원만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리고 이제 홍보물 같은 상품들이 이것들이 이제 배합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적정 배합. 적정 배합이 되게 중요하죠. 적정 배합. 바로 이 적정 배합을 시키는 것들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아니 신규생 3명 모으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을 때 여러분이 원장님이 힌트를 좀 얻었어야 돼요. 어떤 힌트를 얻었어야 되냐? 5일 동안 하면 3명인데 50일이면 30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왔어요? 50일 동안 30명이 될 수 있는 걸 초집중을 하실래요? 안 할래요? 하시는 게 낫겠죠. 하는 게 정상입니다. 뇌가 정상이라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는 길에 이거를 갖다가 아주 공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상품 소개하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불초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블록으로, 그죠? 5일간, 그죠? 초집중 해가지고 그 3명의 신규생을 모으면서 작은 결과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단기 학습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불초신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자세하겠죠. 한 학생은 15.3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3천원을 내시면은 디지털 상품으로 제공이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단계별로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인데요. 코칭은 이제 그 모든 작업을 저와 같이 5일 동안 하는 겁니다. 5일 동안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가 순식간에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53만원 받습니다. 이 153만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3명을 모집하지만 그 3명을 계속해서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이제 학습하고 코칭은 뭐가 다르겠어요? 학습은 자기가 좀 부족해도 질문하기도 좀 그렇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자세하게 학습 내용을 디지털 콘텐츠로 찍는다 하더라도 한계에 있습니다. 한계. 그리고 그때그때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저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직접 코칭 작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연예인이 졸라게 멋있거나 예쁜 연예인이 이렇게 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화보집을 직접 보거나 뭐 이렇게 해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은 되잖아요. 근데 화보집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직접 만나는 것만 못하죠. 또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훨씬 못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코칭, 말이 코칭이지 거의 막무가내로 주입식으로 제가 시켜드립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100% 환불을 제가 해드립니다. 응? 당연하죠. 제가 결과를 보장했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환불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00% 환불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을 때 원장님의 상태를 많이 봅니다. 원장님의 상태를 그냥 하지 않아요. 원장님의 상태. 원장님의 태도를 좀 많이 보고 원장님의 학원 운영 스타일도 좀 보고 원장님이 그동안 뭘 해왔는지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제가 전수해 드릴 수가 있죠. 원장님한테 이제 원생 모을 수 있는 테크닉을 전수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걸 50일 동안 코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50일 동안 코칭하면은 당연히 30명이 되겠죠. 그 30명을 50일 안에 만들어 드리는 거죠. 50일 안에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530만원 10배를 받습니다. 10배를 받습니다. 이게 뭐 비싸다 그러시는 분은 저는 되게 싸다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30명이 한 달만 듣습니까? 응? 그 30명한테 30만 시간 받아도 9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갖다가 1년만 끌어도 10달만 끌어도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저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뭐 퍼센테이지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해드리고 할 때는 이 블로그 코칭을 하면서 거기는 이거는 공짜로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그게 다 공짜입니까? 돈이 다 들어가죠. 거기다가 제 아이디어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코칭하니까 다 배우시죠. 근데 1530만 원이 비싸다. 저는 그 비싸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꽃 구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학습을 제가 많이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의 주입식으로 빨리빨리 넣어주는 거고 단기간 내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100% 환불해 드립니다. 100% 환불해 드려요. 근데 초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원장님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장님이 15만원 내고 코칭 받는 거하고 마음을 비교해봐. 나한테 15만원 코칭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가볍죠? 153만원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좀 더 무거워졌죠? 근데 1530만원 내고 저하고 코칭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필사적이 되죠.
1530만 원 리스크를 짊어졌으니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50일 동안 하나의 학원을 1인 학원을 세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단코 저는 비싸다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지도 않습니다. 상태를 봅니다. 상태. 저는 그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고 대화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키울지 안 키울지 저는 결정할 능력이 제가 됩니다.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그 싼 맛을 원하시는 분 있죠. 디지털 상품 하나 구입하셔서 15만 3천 원에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터득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자잘한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받아주겠죠. 응? 아무래도 저의 간접적인 코칭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오리지널 코칭을 받는 분보다는 당연히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저거랑 똑같잖아. 연예인 굿즈를 한 다발 샀어. 특히 이번에 나온 뭐 특별한 운동화, 신었던 운동화가 나왔는데 그게 1,000만 원이야. 그 1,000만 원짜리 굿즈를 샀어. 그럼 연예인도 궁금할 거 아니야. 어떤 미친놈이 내 신발 신던 거를 1,000만 원에 샀지? 그럼 컨택을 한단 말이야. 그럼 가볍게 얘기 정도는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자기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하잖아. 거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직접 관련이 돼 있어야 돼. 영화사고 관련이 되거나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코칭은 뭐냐면 저라는 사람을 얻으면서 저를 갖다가 통해서 레버리지하는 비용을 다 돈으로 내시는 겁니다. 저희 튜티님들 같은 경우에는 꽃님반이잖아요. 꽃님반 099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드리는 내용들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이라는 게 뭐냐면 원장님들이 레버리지를 얼마큼 잘 쓰냐를 제가 확인하면서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싫고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 그냥 난 돈으로 다 때우겠다. 그럼 여기 있는 돈 다 내시고 원장님이 학원을 완성시켜 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칩니다.